지난 시간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국 지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 나라가 어수선한 이유는 환관과 외척이 싸워서이고, 다음에 도적이 출몰하는 나라가 됐다. 자, 이제 이렇게 딱 문제를 만들었으면 이제 다음 파트에서 나간중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영웅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뻥이에요. 오늘 얘기는 유비에 관련되는 모든 얘기는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이랑 읽어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다 뻥이에요. 오늘 얘기는 다 뻥이에요. 환관이랑 외척의 문제를 했던 게 아닐 거다라고 제가 그때 해석을 했죠. 제일 첫 번째 방송에서. 두 번째는 이걸 왜 민중인 황건한테 갖다 베끼냐, 그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나왔던 영웅,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영웅이 이건 아닌데?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장각의 군대 중 하나가 유주의 경계선을 넘어왔대요. 유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 유주 경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방의 끝, 그 유주의 경계선을 넘었대요. 그거지. 여기서 이제 한건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로 넘어온 거예요. 유주 쪽으로. 그러니까 유주태수 유언은 강화군 경륜현 사람으로 한나라 노공왕의 후예였는데 적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교위는 이제 하급 관리예요. 하급 군사의 하급 장교 같은 유언이 황실의 종친이었거든. 그리고 이 유언이 누구냐면 나중에 유비가 초계 황제가 되는데 그 초계 황제가 되기 앞전에 그 땅을 뺏었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나라에서 황제가 되니까 뺏었던 사람이 유장이거든. 그러니까 유장이 지금 얘기하는 유언의 아들이에요. 나간중이가 유주 태수 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언이 뭘 하냐면 이제 유비가 황실 그 종친으로 인정해주고 막 그런 게 나오거든 뒤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에 유주에 유언이 없었어요. 이쪽으로 간다고, 이쪽에서 기반을 잡는다고, 유비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촉나라를 세우고. 일단 뻥이죠. 그리고 정말 잔인하지 않아? 이 나간중이라는 놈 진짜 잔인한 놈이야. 얘는 진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것 같아. 유비가 뺏었던 나라의 아빠를 데려다가 유비를 인정하게 만들어놨어, 이 구조가. 그리고 이 당시에 유주 자사예요. 이때는 태수가 아니라 자사였어요. 유주라고 하는 자사가 누구였냐면 유였어요. 그 유라는 사람이 진짜 황실에 인정받는, 그 당시에 공이 인정하는 황실 종신이자 선망이 되게 높아요. 근데 나중에 유비가 의탁하는 공손찬이가 그 유를 죽여버리면서 자기 기반을 만들거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사에서 보면 이 말이 안 되죠. 일단 아무튼 교위였던 추정이 말하기를 적군이 무리가 많고 우리의 군사는 적다. 태수는 빨리 군사를 모아 적을 맞아야 된다고 해요. 유언이 이에 방을 붙여 의병을 모집하는 거예요. 나간중의 시대는 계속 얘기 드렸지만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였거든. 그러니까 한족이라면 찢어 죽이고 싶은 원나라의 정권이 끝나고 이제 한족 출신의 명나라가 세워질 그 당시였거든. 이때 이제 유비를 짠하고 등장시키려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이 설계가 되게 웃긴 거지. 유장의 아버지였던 유언을 여기서 여기다가 데리고 와서 유비한테 소개의 역할을 맡기는 거야. 황실에.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이 유주가 얘기 드렸던 대로 유우라고 하는 진짜 오리지널 황실의 종친이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던 황실 어른 중에 하나였던 유우였다는 거지. 그 유우를 누가 죽였냐? 유비를 인정했던 공손찬이가 그 유우를 죽여버리거든. 이런 거를 나간중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나간중의 그 삼국지가 뭐 역사적 사실이 7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삼국지 자체도 저는 인정 못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지수의 삼국지도. 자, 그때 방문을 딱 편에 붙이자. 탁현이 여기 있어요. 유주 여기가 탁군의 탁현. 여기. 그러니까 기주와 유주 사이에 있는 그 경계에 가까운 거기에요. 유비가 이쪽 출생이거든. 붙이자 한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짜자잔 하고 이제 그냥 한족의 영웅이 이제 나와야지. 여기에 사는 애요. 여기에 있던 애가 이제 방문을 보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온화하고 말은 적은데 기쁘거나 속낸 모습을 밖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속에는 큰 뜻을 품고 있어. 호구라고 사귀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뭐냐면 딱 한 구절이에요.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한다. 유비가. 이거는 맞을 확률이 높아요. 원래 식재 역사에서 유비가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환고조였던 유방이 갖고 있었던 무리들이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요. 제가 저저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유방은 시정 잡배였다. 시정 건달이었다. 그러니까 협에 어울리는 쪽에 협. 무협지나 이런 좋은 얘기로 보면 이게 무리민이 되는 거고, 협이라는 게 실제 사회에서는 건달의 무리들이죠. 평소에 큰 뜻을 품고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어떤 의미인지 나오죠. 이런 게. 키는 7척 5천이요. 두기가 어깨에 들이오고 양손은 무릎 아래에 닿았다.
눈으로는 능히 제 길을 볼 수 있고 얼굴빛은 간혹같이이고 입술은 붉은 칠을 한 것 같았다. 이제 유비에 대한 묘사예요. 여기서 7척 5천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1척이 보통 23.7cm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나라랑 지금 가지고 있는 촌수 개념이 후대에 가면서 점점 길어져요. 지금 보면 177.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작았을 거예요. 그때 평균 키가 160몇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적지 않은 키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영웅들을 8척, 9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m 85나 2m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유비가 실제적으로 이게 팔이 많이 길었대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저희 강동희 씨가 그렇게 팔이 길었던데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여기 나오는 두 귀가 크고 얼굴빛이 희다 이거는 중국에서 귀인을 말하는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상을 생각을 해보면 돼. 부처상이 얼굴 눈이 이렇게 가늘하게 되어 있고 양귀가 있고 귀가 이만큼 내려가고 얼굴 하얗고 그 다음에 입술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붉다는 건 명확한 성격이 명확하다는 뜻이고 이거 관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귀가 크다는 걸 이제 덕이라고 봤죠. 근데 유비는 제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절대 덕인이 아니에요. 어쨌든 부처의 상에 중국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보는 거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오잖아. 당시에 밭일을 하거나 밖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햇빛을 계속 맞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두운 색이 되는데 백옥같이 희다는 건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한나라 경제의 현손인 중상정한 유승의 후에 성은 유씨이고 이름은 비이며 자는 현득이다. 옛날에 유승의 아들 유정이 한나라 무제 때 탁록 정우에 봉해졌으나 죽음에 연좌되어 뭐 이제 황제 제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그게 있대요. 그게 공금 성격 같은 그거를 내지 않아서 탁록 정우에서 봉작을 잃었대요. 이제 평민이 된 거야. 그로 말미암아 떨어져서 이제 그러니까 탁현에 살게 됐대요. 유비의 할아버지 유웅이고 뭐 아버지는 유웅인데 유웅은 일찍 효렴가에 응시하여 배설아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효렴가를 잘 생각해둬요. 그리고 젊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엄마랑 둘이 산다는 거죠. 라고 기술했는데 이걸 이제 유비가 이제 항실의 종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진수의 삼국지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진수의 삼국지가 이제 각 나라의 전통이 이미 세워지고 난 다음에 기록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총나라에서 그 전통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나라 경제라고 하면 이제 효공 황제인데 6대 황제예요. BC 188년에서 BC 141년에 사망했던 황제예요. 자, 6대 황제, 6대 황제. 지금 유비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황제가 27대 황제예요. 그리고 지금 141년에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때로 기준으로 해서 184년이 황건난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거의 400년 전에 있는 사람이야. 3, 400년 전에 있는 황제. 그리고 이 자식을 되게 많이 13명인가 낳았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구남인 중상정왕이에요. 지금 유비의 직계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상정왕 유승의 본자도 아니야. 직계손도 아닌 서자. 그 중에 오남에 유정의 아들이 유비의 계열인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조선조에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태정, 태세, 문단 세잖아요. 그러니까 단종을 뺀다고 해도 6대 정도 되잖아요. 자, 이때 문종이나 세조의 구남 중에 문종이나 세종이 아니라 문종과 세종의 구남 중에 서자였던 오남의 자손이 고종 시절에 난 황가의 핏줄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제사 지내는데 그 공금을 안 내서 평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이때가 아니라 이 얼마 전에가 아니라 저때 이미 아니었던 거야. 황손이 아닌 상태로 내버려졌어요. 그리고 300년이나 400년이 흘러와 버렸어. 그러면 그 핏줄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걔네들의 가문 족보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막 유비를 막 인정하잖아. 누구도 와서 막 인정을 하잖아요. 누가 뭐 계산을 해봤 촌수 계산을 해봤더니 삼촌이요, 황제가 삼촌이요, 뭐 지금 아까 중에 유언이 뭐 삼촌이요 이러면서 나오거든. 근데요 그 당시에 족보가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고. 이미 3, 400년에 전에. 그러니 유비가 황실의 황자의 소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종이나 세조의 자손이 고종 때 나와서 내가 황실의 종친이요 하고 얘기를 해. 그것도 그러니까 뭐 세금 같은 거를 안 내갖고 쫓겨난 황실이 그걸 어디서 인정을 받을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끊기는 거예요. 기록이 자기 스스로도 끊겨 있는 거고 쟤네들한테도 끊겨 있는 거야. 본래 이제 왕족 기록에서도. 근데 이걸 인정을 해요. 웃기죠. 저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가 효렴이라고 했죠. 효렴과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제 다음에서 설명드릴게요. 현덕이 어려서 고아가 되어 어머니를 지극하게 그러니까 엄마를 되게 효도했대요. 그리고 집은 되게 가난해서 막 집신을 팔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팔아갖고 생활하고 자기 그 집에 동남쪽에 뽕나무가 크게 있는데 높이가 5길이나 되고 멀리서 보면 무슨 그 수레처럼 생겨서 관상 보는 이들 그때 당시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추천제 사회다 보니까 관상 같은 거를 많이 받거든. 누가 와서 얘기를 많이 해줘. 많이 해줘야 돼. 그래 이 집에 반드시 귀한
사람이 날 거라고 했대요. 현덕이 어려서부터 시골 애들이 그 나무 아래 놀면서 얘기하길 그런 얘기를 했대. 나는 천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마땅히 이 수레를 탈 거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숙부 유영기가 와서 그 말을 기특하게 여겨서 아,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구나 아니구나 해서 그 현덕의 집이 가난한 걸 보고 항상 물자를 대주면서 15살이 되자 유학을 보내요. 그 당시에 이제 태수를 했던 노식이라고 하는 진짜 명망 있는 스승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손찬을 벗으로 삼았대요. 자,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아빠가 효령가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 얘기들 하잖아. 나간중이가 효자였다고. 그리고 효령가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얘기했죠. 과거제가 없었어요. 과가 없었어요. 과 자체가 수나라 때 과가 생긴다, 과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저 효름이라는 게 뭐냐? 당시에 추천제 사회니까 아,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 그리고 청렴한 자를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줬어요. 이게 관리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일단 어쨌든 했다 그래. 저게 이제 유교식 사고방식에 맞는 거니까. 그래서 효성이 지극한 자를 관리로 맞았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유비는 황족이 되고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실제 유비 아버지가 관리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비가 효자라고 볼 만한 게 있나요? 삼국 지연이에서는 엄마랑 같이 뭐 집신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시장 나가고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15살 나이에 유명한 스승 밑에 가요. 유명한 수술 밑에 간다고. 효도는 언제 하는 건데? 나랑 엄마랑 단 둘이 살아. 근데 내가 공부한다는 거야. 15살에 저기 가서 중요한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저 역사 삼국지 전편의 역사에서 다 보면 자기 엄마를 챙겼다. 자기 엄마를 모셔왔다. 자기 엄마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얘기가 자체가 없어요. 유비한테는. 얘기했잖아. 효성이 지극하다며. 나간중이가 얘기했잖아. 효성이 지극하다며. 자기 아버지는 거기다가 효성으로 유명해서 벼슬까지 했던 집안이야. 그 유영기라는 사람이 작은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작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유덕현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랑 같이 이제 보냈대요. 유비를 노식 문화로 같이. 그래서 유덕현의 일화에 보면 그 유덕현 자기 친자식보다하고 다르지 않게 뭐 대우를 해서 와이프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 근데 쟤는 뭐 특별해서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근데 유덕현 자 자기한테는 학렬상 저거죠. 그러니까 형제죠. 현재 사촌 형제. 유원기 자기한테는 작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유비가 나중에 많이 도망다니기도 했지만 작은 고을에 현령이 되거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안 나와요. 자 봐요. 노식 문화라고 하는 인망을 갖고 있는 스승한테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비가 정말 그랬다면 그러면 유원기나 그 아들인 유덕현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게 유비한테는 끔찍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성이 지극했다며. 네, 없어요. 역사의 기록상에 안 나와요. 적도 아군도 그 어머니에 관련해서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간손미라고 해요. 유비의 가신들 나중에 이제 행정직을 맡는 가신들을 간손미라고 해요. 간홍 그 다음에 송건 그 다음에 미축이에요. 간홍은 유비랑 이때 탁현에서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평생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막 여기다가 서신 전하고 여기다 뭐 전하고 이러는 걸 간홍이 다 해요. 그러니까 간홍하고 장비만 있었던 게 아니야. 자 근데 엄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저 때 외에는 안 나와요. 유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애들은 엄마랑 작은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조카 챙겨야 되잖아. 그리고 유비한테 무언가 이렇게 빚을 지울 수 있잖아. 당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가 얼마나 유비한테 잘해. 주비 봐봐요. 탁현이 여기 딴 데도 아니고 여기 보면 기주랑 유주의 경계 있는 데가 탁현이에요. 탁현 기주 유기가 원소가 있었던데요. 자 원소는 공손찬한테 붙어있던 유비가 적이었고 공손찬은 유비가 나중에 공손찬을 따라가거든. 유비가 근데 이 가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유비가 효자라며. 그리고 을이 신의를 목숨처럼 알고 있다며. 왕손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왕손이면 유영기나 다 왕손이잖아. 그럼 그 초반에 있었던 사람이 유비랑 관우랑 장비밖에 없냐? 간홍은 이때부터 친구였다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말이 안 되죠. 지금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유원이 방을 붙여 군사를 모집할 때 현덕의 나이 28살이었다. 나간중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삼국지 연의를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 해석해드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중국의 평균 수명이 진 한 시대 저 시대의 평균 20대였대요. 근데 뭐 이때는 전쟁기였으니까 이 평균 수명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당나라 때 27세였어요. 그중 된대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 30세였대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33세였대요. 평균 수명이 어른들의 당장에 후한 시대 1대 2대를 제외하고 황제들이 전부 다 40대 이전에 죽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28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이 당시에 28세예요. 물론 28세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출생 연도로 보면 28세가 아니었다는 게 맞거든요. 지금 나간중이가 28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는 거지.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족의 영웅 만들기를 막 하는데 유비 그렇게 안 봤는데 효심 없고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인생 망하는 케이스예요. 유비는. 자 한족의 영웅 만들기를 위해 나간중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봐요. 태수를 지냈던 노식이라는 대단한 스승 밑에서 15살 때부터
직계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작은 아버지가 유비를 지원을 해서 가서 공부를 했는데 26달이 될 때까지 탁현 누상촌에서 집신이나 끼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조용한 시대였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 황건네 난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일어나요.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여기저기서. 그때까지 26살의 나이, 8살의 나이까지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은 거예요. 얘가 만약에 아예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어. 공부를 안 했던 애면 상관이 없는데 노식이 황실의 부름을 받고 황건의 난을 진압하는 장보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의 문화에 있었던 애가 15살에 건너가서 공부했던 애가 백수였던 거야. 집신을 키워 파는.